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자,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일 중으로 그 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상습 폭행 가능성을 두고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관할 구역인 연수구는 해당 어린이집 폐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설 폐쇄 전까지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A씨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 처분할 계획입니다. 네, 당과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모양이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보육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네.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율이 5곳당 한 곳 비율로 굉장히 저조한 상태라고 합니다. 당정은 또 이번 주 내에 합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였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재래시장 도곡시장 입구 1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었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군요. 네. 다행이죠. 네. 오늘 오후 3시 20분경이었습니다. 도곡시장 입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서 5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탔고요. 6개 점포는 부분적으로 소실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건조한 탓인지 불이 빠르게 번져가면서 주변 상가로 번졌고요. 이에 따라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후 4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일단 큰 불길은 잡혀서 더 이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사이 공터 쓰레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그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른바 청와대 문건 배우설과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음종환 행정관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여전히 여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친박 비방 문제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 연말 이 문제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네. 일단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이른바 배우로 지목되자 평소 청와대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음해라는 표현을 주로 썼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박 대통령과 김 대표 사이를 벌려놓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김 대표는 더 이상 발언을 일절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 열렸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각각 일정을 이유로 이정현, 김을동 의원 등 이른바 친박 인사들이 나란히 불참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 정치개혁 특위를 2월에 임시국회에서 구성하고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향을 잡자 이렇게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모여서 회동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회동을 합니다. 이른바 네. 2+2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일단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 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에 구성하기로 합의했고요. 특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구성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획정위를 두는 방안보다는 이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들에게는 공천
이상으로 이 사활이 걸린 문제가 바로 선거구 획정 문제인데 네. 결국 민간위원회 안을 국회가 참고만 하고 사실상 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모임에서 새정치연합측은 개헌 특위 구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이 반대했고요. 또 새누리당은 서비스 산업 발전법의 처리를 역시 강력히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된 일본 신문 기자 있었죠? 네. 산케이 신문 기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당 사안은 외교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다시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산케이신문 기자의 출국 금지 기간이 추가로 3개월 연장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또다시 이것이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출국 금지 연장은 우리 사법당국이 향후 재판에 소요될 기간 등을 감안해서 관련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본 측이 이를 외교 문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선을 그는 모습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의원.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네. 실형을 선고받았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4,400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앞서서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해서 이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해당 학교의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금품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에 구속 기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이 수수한 5,4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제외한 4,4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경제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석 달째 동결했네요. 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요. 기준금리를 연 2.0%인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애초 전망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 이미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내린 만큼 네. 그 금리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건데요. 하지만 그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뜻하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는 저물가의 장기화, 또 투자 부진, 소비 심리 악화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한편 한은은 오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요 3.9%에서 3.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4%에서 1.9%로 낮췄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이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또 물가 상승률 전망이 낮아졌지만 이는 공급 측 요인이 국제 유가 하락에 기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네요. 네. 예년과 달라진 점, 또 유의해야 할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는 그 기본적인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적용이 됩니다. 예. 예,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을 먼저 빼고 그 남은 금액의 세금을 매기는데 이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매긴 다음에 그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네. 예, 세액공제 이 확대 적용은 고소득층에는 좀 불리하고 저소득층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제율이 같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는 보험료, 의료비, 또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그 12개 항목을 조회하고 출력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공인인증서로 인증받는 절차만 거치면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녀 인적 공제는 둘째까지 한 사람에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 세액 공제가 되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 공제 15%, 네. 연금 보험료, 부장성 보험료는 12%가 적용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의료비와 주택자금 공제 내역의 경우에 간혹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 빠진 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하.
또 공제 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도 안 되는데요. 네. 그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는 2채 이상 공제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또 부당 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블랙베리 인수를 추진한다는 이런 설이 불거졌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로이터 통신이 어제 삼성전자가 특허권 확보 차원에서 최대 75억 달러, 약 8조 1,100억인데요. 이 돈을 들여가지고 블랙베리를 인수를 하려고 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블랙베리와 삼성전자는 오늘 그 보도 내용을 부인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이 블랙베리 인수 추진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블랙베리 인수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요. 그 2002년에도 삼성전자가 블랙베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설이 있었고, 또 2013년에는 중국 화웨이도 블랙베리 인수 업체로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다시 나온 배경은요. 블랙베리를 인수할 경우에 가장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중국의 그 공세에 지금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블랙베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접목하면 경쟁사들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 블랙베리는 그 캐나다 리서치인 모션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네. 지금은 그 시장 점유율이 약 1%에 불과하지만 그 첫 스마트폰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 네. 이 특징이 그 보안이 매우 잘 된다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한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사용했고 백악관에서도 인기를 끌었고요.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같은 그 독일 관료들도 그 보안을 위해서 블랙베리를 주로 사용을 했고, 또 최근 해킹 파동에 휩싸인 그 일본의 그 전자업체 소니도 그 보안책으로 자사 임원들에게 블랙베리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7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당한 샤를리 에브도가 어제 발행한 최신호, 아주 불티나게 많이 팔려나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간지 평소 6만 부 정도 찍는데 네. 어제 300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와, 300만 부나. 네. 예, 50배나 많이 찍었는데도 파리 전역에서 매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에 반대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독자들이 새벽부터 가판대에 줄을 섰습니다. 네. 어제 발간한 특별판에서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나 또 테러리스트들이 잡지사에 총을 난사하는 장면 등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그림 등이 담겼습니다. 발행 업체 측은 이번 주에 특별판을 200만 부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이 이제 공연을 했나 본데 이 멤버들을 껴안은 무슬림 소녀들이 당국에 체포될 위기가 놓여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B1A4의 팬미팅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 여기서 멤버들이 이슬람 전통 의상인 히잡 쓴 소녀들과 포옹하고 그리고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날 행사 장면이 유튜브에 그대로 공개된 겁니다. 네. 말레이시아 정부는 소녀들이 일주일 안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당국의 대응이 지나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행사 주관사와 B1A4 소속사는 한국 드라마 명장면 따라하기 코너였을 뿐이라면서 네. 소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연구 결과 소식인데요. 운동 부족이 비만보다 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이거 소개해 주시죠. 네. 운동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가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의 2배에 이른다는 결과인데요. 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 결과인데 BBC 등 영국 연구원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 한 해 유럽에서 사망자 920만 명 가운데 67만여 명은 운동 부족 때문이고 네. 33만여 명은 비만 때문이라고 분류했습니다. 네. 연구진은 그 보통 체중 그리고 과체중 또 비만 체중인 사람 모두한테서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운동 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체중이 얼마든 간에 하루에 최소 20분가량 힘차게 걸으면 네. 조기 사망 위험을 16%에서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네. 하루에 20분 이상, 20분가량 힘차게 걸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차가 나오면 운동 부족이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무인 자동차. 이 사람이 안 타는 자동차죠? 예. 네.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예. 않는 자동차죠. 이런 무인 자동차가 이르면 2년 뒤에 실제로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데 한 2020년에나 도로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더 네. 일찍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년에서 5년 뒤에는 실제 도로에서 무인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캘리포니아 북부 도로에서 시제품 시험 주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술도 문제고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 법률 정비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구글의 무인차에는 또 우리나라 LG전자의 배터리 팩이 장착된다는 점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스스로 주행하는 무인차가 인간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안겨줄지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담배값이 오르면서 전자담배라든가 말아 피우는 담배라든가 이런 담배 대체제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자담배, 과연 담배보다 안전한 걸까요? 국립안센터의 가정의학과 명승권 박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담배값이 인상된 지가 보름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죠. 흡연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뭐 그 전 세계 여러 나라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예. 그 담배값을 10% 인상하게 되면 그 담배 흡연량이 4% 주는 거로 되어 있고요. 예. 25% 정도 담배 가격을 올리면 그 뭐 약 이제 5%에서 10% 정도 10% 이상 흡연율이 떨어진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15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네. 그 흡연율은 좀 떨어질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담배 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옆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심삼일이 안 되도록 해야죠. 네. 자, 그런데 요새 그 전자담배라는 것이 자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길가에서도 전문점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전자담배가 네. 그 담배보다 덜 해롭고 건강에 덜 해롭다 혹은 그다음에 이제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근거는 임상적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없습니다. 네. 네. 전자담배라는 게 도대체 뭘로 만드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은 뭐 이 아이디어는 아마 1950, 60년대 미국에서 예. 특허를 받긴 했었는데 예. 실제 그 상품화된 것은 2004년도에 예. 중국의 루엔사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그 루엔사는 이제 한자어로 보면 이게 같을 여자에다가 연기 연자. 그래서 이제 연기 담배와 같다, 예. 비슷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원리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로 그 담배를 태우는 게 아니고 예. 그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니코틴 액이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이 니코틴 액을 전자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분무로 즉 그 연기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배터리 전기적인 그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연기를 만들고 그것을 마시게 되는 걸 이제 전자담배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해롭습니까? 안 해롭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전자담배가 나오고 나서 네. 미국 FDA에서도 그렇고 여러 단체에서 기존에 그 시판되고 있는 전자담배들을 그 액상을 그 성분들을 조사하고 또 그 연기에서 나오는 성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니코틴 성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니코틴 말고도 그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들이 네. 일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우리가 그 담배 피울 때는 연기보다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나 발암 물질의 양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을 포함한 중독 물질 그리고 각종 발암 물질, 화학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예. 과연 그 전자담배 회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 이 흡연자들이 이 전자담배를 사용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은 단순한 그 뭐 경험들만 갖고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려면 의학적으로 그 무작위 임상시험이라고 해서요. 네. 사람들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고 네. 한쪽 그룹은 전자담배를 사용한 다음에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네. 이런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 청소년 흡연율을 높인다는 주장이 있어요. 전자담배가.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담배를 안 피우는 청소년들도 예. 호기심 때문에 전자담배를 또 피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제 전자담배 안에는 마찬가지로 니코틴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니코틴에 의해서 중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도 담배를 피우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에 또 담배에도 손을 대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영어로 이제 우리가 그게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그 흡연자가 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 똑같다. 네. 그리고 금연구역에서는 못 핀다. 네. 이런 방침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전자담배 역시 네. 담배의 일종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안에 니코틴 성분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독성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해야 된다. 네. 네. 그런데 요즘은 전자담배가 폭발하는 모습들을 이제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TV 화면에서도 그렇고요. 예. 네네. 오늘이던가요? 어떤 군부대에서 네. 그 충전을 하는 도중에 예, 그 예. 폭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사실 전자담배가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여러 그 전자담배 회사들이 또 많이 난립해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런 데서는 그 이게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분무기를 만드는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것, 질이 낮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과부하를 갖고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간접 흡연이라는 게 옆에 사람이 담배 피우면 이제 옆에 사람이 있는 사람이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역시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연기를 마시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간접 흡연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담배의 경우에도 네.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옆에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경우에 네. 본인이 담배 피우는 것과 비슷하게 네. 그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보고는 이미 확립이 돼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전자담배 회사들이 혹은 이제 전자담배를 사용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없는 게요. 네. 지금까지 그 2004년 이후로 전자담배가 나왔고 그 임상시험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네. 실제 그 제대로 된 중장기 임상시험은 한 4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4편 중에서 2편의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연구가 나오긴 했는데 네. 그 연구는 두 개 다 그 전자담배 회사로부터 네. 연구비를 지원받고 전자담배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결과의 그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고요. 네. 또 다른 2개의 임상시험 논문인데 그 논문은 전자담배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지 않은 연구들인데 그 연구에서는 흡연 욕구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또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FDA 연구나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한 2, 3년 전에 국내에 시판되는 전자담배 그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갖고 발암물질이나 독성물질이 얼마나인지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 발암물질도 다수 검출이 된 것이 이미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효능, 근거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안전성의 문제에서도 역시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니코틴 액이라고 해서 이 통에다가 그 니코틴 액을 미리 사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보충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니코틴 액을 우리 어린
어린아이들이 모르고 그것을 마시게 됐을 때는 그 치사량이 보통 이제 35에서 한 65mg 정도면 치사량인데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자담배가 출시되고 나서 그런 아이들이 니코틴액이나 그런 것들을 먹고 그 병원에 응급실에 간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자담배는 다 중국산입니까? 중국산 말고도요. 이제 뭐 영국산 여러 나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자담배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롤링 타바코, 말아 피우는 담배 얘기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담배 가격이 뭐 2,000원에서 갑자기 이제 4,500원으로 오르니까 야, 이거는 담배는 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아 피우는 담배, 즉 이제 롤링 토바코 혹은 롤링 타바코라고 하는 그 상품명으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담배 그걸 갖다가 이제 종에 말아갖고 또 이제 필터까지 꽂아갖고 하는 건데요. 그냥 담배보다는 좀 싸고 우리가 저 담배 오르기 전에 그 2,500원 아니었습니까? 한 갑에? 한 뭐 2,500원에서 3,000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역시 뭐 그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아니다. 네, 그 담배나 똑같은 거니까요.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번 기회에 정말 흡연자분들 금연을 결심을 하고 자신의 의지로만 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사실 자신의 의지로 금연을 시도하라고 그러면 6개월 이상 중장기 성공률이 그 3%에서 5%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100명 중에 5명 이상 끊기가 어렵습니다. 전 젊은 시절이지만 성공했었는데. 아, 대단하십니다. 그거는 뭐 사실 이게 그 니코틴 담배 피우는 건요. 일종의 중독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니코틴 의존이나 금단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약물이 그 공식적으로 인정된 약이 있습니다. 5가지의 니코틴 대체제법이 있고요. 먹는 약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그 니코틴 대체제법 니코틴 패치나껌을 사용하면 성공률이 한 17% 이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게 이제 전문의약품입니다만 그 바레니클린이라는 그 성분명의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그 아침 저녁으로 3개월간 복용을 하게 되면 금연 성공률이 약 26%에서 30%까지 뛰어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그 금연 방법은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이 먹는 약을 처방받고 3개월 동안 복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사실 지금 이게 보험이 지금까지 안 돼 왔어요. 흡연자 본인이 다 100% 보답해야 되는데 다행인 건요.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다음 달 2월 23일부터 이번에 오른 담배값 그 담배세로 일부를 투자를 해서 전체 담배 가격 약물 가격 중에 약 70% 가까이를 아마 국가에서 대줄 겁니다. 이런 좋은 그 제도도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그 약물을 이용해서 금연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뭘 그걸 약까지 먹어서 끊느냐 내 힘으로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검도 말씀하시고 패치도 말씀하셨죠? 저도 그 패치 붙이고요. 물 열심히 마시면서 그러면서 끊었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의 가정의학과 명승권 박사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곧 28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은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가는 길입니다. 한강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이후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 가는 길입니다. 월곡램프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사간램프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이후로는 쭉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 성수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그리고 사간램프 이후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길도 교통량 꾸준한 편인데요. 신촌로가 웨딩타운에서 신촌교차로 이어지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경인로가 서울교에서 물레동 4거리, 구로역에서 구로 성모병원, 오르나들목에서 오르동 3거리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국회대로가 영등포구청에서 경인고속 입구까지 시속 10km대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 안전을 우선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 등 경제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6592번님께서는 재가동에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미 설계 수명 30년이 끝났습니다. 만에 하나의 확률이라 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재가동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 안전을 우선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 등 경제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8291번님께서는 자꾸 안전이냐 경제냐 하는 구도로 흐르는데 이제는 안전이 곧 경제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5971번님께서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 진단 후 연장 사용하는 것이 국익과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당신을 잘 알기 위해 제대로 봄. 겉으로 보이는 송지림부터 속에 숨어있는 송지림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주에서 축구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죠. 네. 중국이 11년 만에 8강에 진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어제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2연승을 달렸는데요. 네. 중국은 남은 3차전에 관계없이 A조 1위로 11년 만에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B조 한국이 이번 주 토요일에 나란히 2승이지만 골득실에 뒤진 호주와 3차전을 갔는데요. 한국이 호주에 비기거나 지면 8강에서 중국과 격돌하게 됩니다. 네. 중국은 한국과 역대 전적이 1승 12무 16패로 절대 열세라서 중국 언론이 공환증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예. 최근 A매치 9경기 무패를 이끌고 있는 그 알랭펠랭 중국 감독이 그 8강에서 호주와 만나지 않는 편이 낫다면서 호주보다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한국이 더 편하다는 뉘앙스로 네. 말을 했는데요. 국내 팬들은 그 한국 축구가 어쩌다가 저런 소리까지 듣나. 그리고 8강이 됐든 언제가 됐든 중국의 한국 축구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네, 재미있는 소식도 있던데요. 중국을 도운 호주 볼보이가 화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10일 그 1차전에서 사우디를 1대0으로 꺾었는데요. 중국 골키퍼 왕다레이가 0대0으로 맞선 후반 17분에 그 페널티킥을 막았는데 알고 보니 숨은 도움이 호주 볼보이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 골키퍼가 그 페널티킥을 막기 전에 골대 뒤에 서 있던 호주 볼보이에게 그 어느 쪽으로 몸을 날려야 하는지 물었고요.
볼보이가 골문 왼쪽을 가리켰는데 중국 골키퍼가 그 볼보이가 예측한 방향으로 몸을 날려서 그 페널티킥을 막았습니다. 이 볼보이는 호주 브리즈번에 사는 12살 학생 스테판 화이트로 밝혀졌는데요. 예. 중국은 이 볼보이를 그 훈련장으로 초대해서 유니폼까지 선물했고요. 볼보이 화이트는 중국 유니폼을 입고 우즈베키스탄과 2차전을 관중석에서 지켜봤는데 중국은 이 경기에서도 이겼습니다. 네. 프로야구 각 구단이 오늘부터 전지 훈련을 시작했다고요? 네,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비활동 기간 종료와 함께 오늘과 내일 전지훈련을 위해서 해외로 떠나는데요. 네. 약 50일간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전력 보강과 새 얼굴 찾기에 돌입합니다. 대부분 팀들이 2월 중순까지 1차 전지훈련지에서 체력을 다지고요. 3월 초까지 2차 전지훈련지 일본에서 실전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1차 전지훈련지 대세는 미국입니다. 넥센과 LG, NC, 두산, 롯데가 애리조나를 택했고요. 네. SK와 삼성은 각각 플로리다와 괌을 골랐고 하나는 일본 고치, KT는 일본 미야자키, 기아는 일본 오키나와를 택했습니다. NC를 대한 9개 구단이 일본에서 2차 전지훈련을 갔는데요. 네. 6팀이 오키나와에서 단금질에 나섭니다. 네. 프로농구 소식인데요. 오리온스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득점 1위와 2위를 보유하게 됐군요. 좋은 네. 선택인가요? 네, 오리온스가 이틀 전에 삼성과 2대2 트레이드를 통해서 득점 2위 라이온스를 데려왔는데요. 기존의 득점 1위 길레노트와 함께 원투펀치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어제 SK전에서 라이온스가 오리온스 유니폼을 입고 첫 선을 보였는데 네. 아직 손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8.72바운드에 그쳤고요. 오리온스도 졌습니다. 두 선수 조합에 대해서 시선이 엇갈리는데요. 유재학 모비스 감독은 라이온스와 길레노트 둘 다 몸싸움을 하는 파이터나 스피드가 있는 게 아니라면서 단점도 있다고 밝혔고요. 반면 현지협 해설위원은 길레노트가 최근 기복을 보이는데 득점력을 갖춘 라이온스가 가세해서 단기전인 플레이오프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오늘과 내일 강릉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네. 제4회 IOC 프로젝트 리뷰에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 등 IOC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강릉의 아이스 아레나 등 건설 상황을 점검했고요. 내일은 테스트 이벤트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합니다. 지난해 12월 올림픽 분산 개최안이 담긴 올림픽 어젠다 2022 통과된 뒤에 IOC 위원들이 첫 방문하는 건데요. 평창 조직위는 분산 개최 논란을 잠재운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지난주에 전해드린 파리 언론사 테러.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만평 전문지죠. 샤를리 에브도사에 가해진 이슬람 세력의 테러에 무려 12명이 희생되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유럽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 일주일 만에 배포된 신간은 일명 생존자호로 불리면서 발매되자마자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슬람 예언자인 무함마드에 대한 만평을 다시 실으면서 이슬람권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쟁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민 PD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자세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프랑스 파리의 언론사 테러. 이게 이제 알카에다가 이번 테러의 배후에 자신들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나왔죠. 네, 예멘 알카에다 아라비안 반도 지부에서 인터넷 통해서 이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앱도 테러가 자기네 이제 최고 지도자인 아이만 알 자와리의 명령에 따른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아치 형제가 그걸로 인해서 테러를 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벌어진 건이 2건이거든요. 그래서 쿠아치 형제가 벌인 인질극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코아빌리라고 유태인 식료품점 거기서 또 한 건의 인질극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 둘이 분명히 같이 테러를 동시에 다발로 한 것 같은데 한쪽은 예멘 알카에다 쪽에서 했다고 그러고 한쪽에 이제 식료품점은 IS가 했다, 이슬람 국가 IS가 했다 이렇게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자 이 IS와 알카에다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하면서 이들은 둘이 벌써 결별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체가 누가 명령에 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사가 많이 진척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 금요일 날 도망쳤던 이제 쿠아치 형제가 이제 인질극을 벌이면서 경찰과 이제 대치를 하게 됐고, 동시에 이제 유태인 식료품점에 또 한 건이 벌어졌던 건데요.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민 4명이 이제 거기서 희생이 되고 또 범인들도 다 사살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의 단독 그 범행이냐 아니면 더 연관된 사람이 많으냐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경찰이 쫓고 있는데 5-6명이 더 테러에 가담된 거다라는 것이 이제 프랑스 경찰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식료품점 테러범인 이제 쿨리발리가 그 아내라고 나오는데요. 그 아내인지 동거녀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 부메디안이라는 그 여자와 같이 이 사건을 저질렀는데, 부메디안이 그 시간에 터키를 통해서 이제 시리아로 입국을 해버렸다는 정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터키, 프랑스 경찰이 공조하면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테러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 얼마나 자신들이 알려지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알려지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사실 쿨리발리가 그 유태인 식료품점 하기 전에 사실은 차량 폭탄을 그 전에 했대요. 그 전날. 네. 근데 아무도 안 다쳤기 때문에 그 건이 알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쿨리발리가 다시 유태인 식료품점을 다시 한번 테러를 한 거다라는 정황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사실은 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오셔서 조직적인 지령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이게 동시다발로 벌어졌는데 각자 단체가 다르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설득력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파리 19 네트워크라는 조직에서 이런 일들을 공모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어떤 영감을 얻었던 단체들, 그게 이제 IS나 알카에다였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령에 의해서 벌어진 것 같지는 않고 각자 이런 영감을 받은 그런 단체를 자기네들 단체라고 주장했던 것 같고요. 이제 진짜 밝혀졌던 그 범인이 말했던 예멘 알카에다라고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본인은 예멘 알카에다 소속이라고 말을 했고, 또 이번에 또 예멘 알카에다에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성명도 발표했지만, 사실상 프랑스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선 건 IS에 대한 진압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시리아 내전에 지금 가담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확실하게 IS와의 전쟁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걸 봐서 예멘 알카에다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조직이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 이런 테러 그룹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응징에 나섰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테러 공격을 받은 샤를리 에브도가 최신호를 발간을 하전했는데 굉장히 다 매진됐다면서요? 50배나 많이 300만 부를 발행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샤를리 앱도가 이제 원래는 6만 부를 발행한대요. 네. 근데 지금 500만 부까지 확장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요. 300만 부를 발매를 했고 다 매진됐고 200만 부를 더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더 찍은 상황이고요. 네. 그나마도 못 구해가지고 이제 뭐 더 돈을 지불해서 막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현상을 두고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지에서는 그 샤를리 앱도가 마치 이제 프랑스 테러에 그러니까 저항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14일자로 나간 신문인데, 그때 뭐 점포문도 열기 전에 계속 줄을 쫙 사람들이 서서 네. 그걸 사느라고 아주 많이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3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800원 정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경매로 막 돼가지고 7만 달러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말하자면 생존자호라고 불리는 이번 주간지는 우파 잡지가, 샤를르 앱도는 우파 잡지거든요. 근데 진보 성향인 르베라시옹이 사무실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파와 좌파가 함께 만든, 그렇게 연대해서 만들면서 이제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각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부분에서는 각국 언론들이 다 공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제 그동안 샤를리 앱도가 냈던 만평들이 헤이트 스피치, 즉 이제 증오에 대한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방이 각 나라마다 치열하고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뭐 아사히 신문에서 이 만평을 실지 않겠다. 이 그림 자체는 실지 않은 쪽으로 이제 편집 방향을 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슬림 국가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이 샤를리 앱도가 이번에 새로 낸 그 만평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네갈 정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샤를리 앱도뿐만이 아니라 르베르시앙도 같이 다 출판 금지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샤를리 앱도의 창간 멤버가 이번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편집자를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는데요. 그 무슨 얘기죠? 예, 창간 멤버인 기자가 지금 80세인 앙리 류셀이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영국 신문에 이제 어떤 그 평을 냈던 거에 그러니까 말하면 그 섣불리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원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본인이 창간해서 만든 잡지사가 공격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애통함이 좀 있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이제 프랑스 안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아주 이 샤를리 앱도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면에 말이죠. 현재 무슬림들은 상당히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예,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 무슬림 사회가 굉장히 지금 동요하고 있는데요. 네. 그 파리는 이제 20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18, 19, 20 요 세 구역이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불똥이 무슬림 사회에 튈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 반응이었고요. 사실 그쪽 지역의 청년 실업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실업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고 가장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그 사건이 나자마자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뭐 총이 발사되거나 아니면 사원이 파괴되고 불타고 혹은 아랍인들의 죽음은 이런 낙서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무슬림 사회를 굉장히 위축하게 만드는 건데요. 사실 프랑스 정부는 지금 현재 이제 유태인 사원도 보호를 해야겠지만 이슬람 사원도 보호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이제 무슬림 사회도 이 테러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함께 참여를 하고 평화 시위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도 무슬림 사회가 공격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IS가 라디오 방송에서 샤를리 앱도의 신간 발행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럼 IS는 또 무슨 추가적인 테러 같은 것을 모의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테러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만큼 예멘 알카에다도 자기네가 했다. 그다음에 IS도 자기네가 했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거 뭐냐면 이 양 테러 단체가 같이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테러를 벌이게 되면 더 큰 파급 효과가 올 거다라는 게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테러를 하라는 지시들은 계속 나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들을 선전전에 10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IS나 알카에다나 서로 각자 사이는 안 좋지만은 어떤 지향하는 바는 사실 같기는 한데 이 부분 이제 테러를 각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의 존재감 과시거든요. 자기 세가 더 크다라고 자기 조직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옳다라는 부분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 각국이나 아니면 서방 세계에 대한 테러를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들은 이제 또 그런 모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럽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는 이제 이 대테러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직격탄을 맞은 쪽이 이제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에는 이제 생겐 조약이라고 그래서 유럽의 한 국가를 들어가게 되면 다른 유럽 국가를 아주 자유롭게 갈 수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겐 조약에 맺어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영국을 가면 영국 정부에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통보를 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그 유럽 연합 자체에서도 대테러 정책을 더 강화하게 되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감시 체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동안 뭐 인터넷 감시나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 논란이 더 가중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IS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랑스가 아주 긴밀히 지원하기로 했다.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나섰죠. 자, 그러면 좀 힘을 더 받겠네요. 이미 프랑스는 작년 9월부터 IS와의 전쟁에 참여 중이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이제 뭐 무기나 어떤 공격을 같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무슬림 국가나 IS를 더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현지에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프랑스가 힘을 더 보탠다고 해서 이 전쟁이 더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훨씬 더 앞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IS가 말이죠. 이슬람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이죠. IS가 이 또다시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공격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 기자를 총살하는데 10대 소년병을 시켜가지고 총살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충격적인데. 이 영상이 나오자마자 이제 굉장히 국제적인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데요. 네. 그 IS사나 그러니까 영어로 되는 매체가 있어요. 알하야트라고. 네. 거기 이제 전부 영어로 리포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IS에 대한 소식을 많이 아는 그런 매체인데요. 거기에 이제 내부의 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상 나오자마자 굉장히 충격적인 게 10살도 돼 보이지 않는 아이가 러시아 사람 2사람을 이제 총으로 사살하는 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정보국, 연방 정보국의 스파이라는 게 이제 IS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그러니까 체첸도 마찬가지로 무슬림 국가니까요. 체첸과 러시아와의 서로 그런 역사적으로 앙숙 관계도 있고 그래서 체첸에서 그런 무장 조직들이 거기서 자생하지 않을까 하고 사실 스파이를 보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스파이인지는 확실치가 않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이런 사살이나 이런 쪽에 투입한다는 게 반인륜적인 범죄죠, 사실. 네.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살 이하의 아이를 사살 현장으로 몬다는 건 굉장히 공분을 사고도 남은 거죠. 그래서 네. 국제사회 전체가 지금 이 영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는 IS가 내놓는 영상마다 충격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IS 추종 세력이 말이죠. 북한 항공사 고려항공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고려항공의 페이스북 웹페이지가 해킹이 됐는데 이게 이제 좋아요라는 거 누르는 거를 이제 계속 누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킹된 다음에는 이제 IS의 선전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한국에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요. 근데 이제 제3세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본 거에 의하면 이미 그 고려 항공을 선전한 내용들은 싹 지워졌고 거기에 이제 사이버 칼리프국이라고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 주체가 누가 했느냐라고 이제 공방이 좀 많은데요. 이게 이제 그쪽 무슬림 국가나 IS 쪽에서 분명히 해킹을 한 거다라는 거지만 이게 말하는 건 뭐냐면 북한은 시리아 정부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한 세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IS에게도 적입니다. IS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나쁜 거네요. 굉장히 나쁘죠. 아하.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 가서 어떤 접촉을 하려고 그러면 네. 반드시 물어봐요. 노스냐, 사우스냐. 예. 그래서 사우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도와주려고 하고 대답도 해주려고 하는데 노스라고 그러면 대답을 안 하겠죠. 그리고 저한테 심지어는 노스라고 그랬으면 너 안 도와줬다라는 말도 심지어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IS가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원한 감정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러시아인을 사살했다고 했잖아요. 네. 알-아사드 정부와 친한 정부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IS도 그렇고 알카에다도 그렇고. 알-아사드 정부가 같이 행동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북한이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탕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IS가 싫어하는 나라가 그 나라뿐입니까?
뭐 서방 세계 모든 나라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진짜 적으로 규정하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적으로 규정했던 네. 그런 앙심을 가장 많이 품은 국가는 사실 러시아와 북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방 국가도 물론 그렇게 자신들한테 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국이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북한의 북한 고려항공의 페이스북을 해킹한 데는 이런 일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네,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 안전을 우선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 등 경제력 문제도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0340번님께서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괜찮다고 먹다가 탈 나면 가족들만 화장실을 가지만 원전 탈 나면 온 국민 피똥 쌉니다. 3029번님께서는요. 전기가 모자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국민을 얼마나 큰 충격에 빠뜨렸나요? 그와는 비교도 안 될 큰 해가 될 수 있는 재사용은 반대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2650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6592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민민, 허승현,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